아름다운 날이다. 햇살이 따뜻함과 사랑으로 세상을 감싸고 시냇물은 고요하고 평화롭게 흐르고 온통 푸르고 싱그러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날의 소녀는 산책을 나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나섰다. 그녀는 맑은 정신으로 자연 속으로 들어갔다. 소녀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앉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그녀가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하얀 비둘기 한 마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소녀는 비둘기를 보자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고 비둘기에게 작은 간식을 주었다. 흰 비둘기는 소녀가 준 간식을 두려움 없이 아주 차분하고 안전하게 먹고 있다. 먹이를 다 먹고 난 후 비둘기는 소녀를 잠시 바라보며 소녀를 기억해 두는 듯 했다. 흰 비둘기가 간식을 먹은 후에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어딘가로 날아가 버렸다. 소녀는 흰 비둘기에게 작별 인사를 외쳤다. 잘 가. 작은 비둘기야. 종이 여행 되라. 며칠 후 흰 비둘기는 아름다운 집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그 집은 바로 그 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던 소녀의 집이었다. 소녀는 흰 비둘기를 보자마자 인사를 건넸다. 작은 비둘기, 너니 아무든 안녕. 간식 좀 줄까? 그 순간 흰 비둘기는 날개를 펼치고 힘차게 한번 뛰어올랐다. 다리가 다시 창살에 닿자 주변은 밝은 빛으로 반짝였다. 하얗고 밝은 빛이 소녀에게 닿자 소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음을 느꼈다. 소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비둘기는 창문에서 날아가 버렸다. 소녀는 비둘기가 날아가는 방향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오늘은 일요일이며 날씨도 화창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 근처 공원에 나와서 놀고 있다. 소녀는 산책을 하러 공원에 갔다. 공원을 걷다가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소녀는 강아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강아지야, 나랑 같이 놀래? 소녀가 강아지에게 말을 걸자 강아지가 대답했다. 안녕 아가씨. 좋아. 그럼 같이 갈까? 강아지의 목소리를 들은 소녀는 강아지 주인에게 소리 외치게 됐다. 강아지가 하는 말을 들렸어요. 소녀는 그 상황에 깜짝 놀라며 아무도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한 장소 중 한 곳에서 그녀는 자신을 부르는 큰 소리를 듣습니다. 이봐 아가씨. 내 말 들리는 거 알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 소리는 큰 나무에서 들려왔다. 소녀는 혼자서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나한테 뭔가 잘못 되고 있는 것 같다. 소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미쳤나? 정신병원에 가야 하나? 라고 생각했다. 소녀는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며 서성거렸다. 그때 닫힌 유리창 밖에는 흰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아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소녀는 흰 비둘기를 보자 창가로 가서 흰 비둘기에게 인사를 건넸다. 흰 비둘기는 소녀에게 일어나고 있는 기적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안녕, 아가씨.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 사실 그건 내가 그날에 내게 준 선물 때문이야. 그러니까 밝은 빛이 내게 비춰진 그날이야. 이제 넌 모든 자연과 동물들과 소통할 수 있어. 내가 우리에게 친절한 마음을 내가 보았으니까. 소녀는 흰 비둘기가 한 말을 들으면서 놀랐다. 흰 비둘기의 설명을 모두 다 듣고 나서 소녀는 자신의 상황을 깨닫았다. 다음 날 소녀는 공원에 가서 흰 비둘기가 자신에 대해 한 말을 확인해 보려고 했다. 소녀는 나무에게 말을 걸어봤다. 안녕, 나무야. 내 목소리가 들리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니? 안녕 소녀야. 내 목소리를 들으니 기쁘구나. 네가 나에게 말을 걸어줘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세상에, 진짜네요.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사람 말처럼 들려요. 정말 사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아가씨. 난 사람 말을 할 줄 몰라. 그냥 내 언어로 얘기했는데 네가 네 언어로 들은 거야. 그래서 네가 가진 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게 있는데 네가 그걸 해줘야 해. 그게 뭐예요? 나무는 소녀에게 몇 가지 정보를 알려줬다. 소녀는 나무가 알려준 정보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혹시 고양이를 찾고 계신 거죠? 어떻게 알았니? 그리고 넌 누구니? 응, 맞아. 내 고양이가 며칠 전에 잃어버렸단다. 저 할머니 고양이를 봤어요. 저랑 따라갈 수 있어요. 어머, 귀요미.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정말 보고 싶고 있는데, 귀요미. 어머, 고마워, 아가씨.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괜찮아요. 할머니, 정말 기뻐요. 반려동물을 다시 찾으셨잖아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모레에 그 흰 비둘기가 소녀의 집 창문으로 다시 와서 정보 하나를 전해줬다. 소녀는 창문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하얀 비둘기를 보자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열었다. 흰 비둘기는 소녀를 보자마자 중요한 소식을 전하며 다시 소녀에게서 멀리로 날아 돌아갔다. 다음 날 소녀는 경찰서에 갔다. 경찰서 앞에 혼자 서서 안으로 들어갈지 말지 잠시 망설였다. 결국 경찰서에 들어간 그녀는 경찰관 한에게 이야기를 전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구역에 사는 주민 중 한 명입니다. 아, 알아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네, 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관한 일인데요. 신문에서 범죄 기사를 읽다가 지난 며칠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며칠 전에 호텔에서 나온 범인을 봤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녀는 한 시민의 제보 덕분에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읽었다. 그 뉴스를 읽고 나서 그녀는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뿌듯한 미소를 쥐고 있다. 소녀는 주변에 퍼지며 날아가고 있는 기쁨과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 순간에 파란 나비 한 마리가 그녀 주위를 맴돌며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안녕, 아가씨. 나 부탁 하나 해도 돼? 물론이죠. 뭐 도와드릴까요? 다음 날 소녀는 파란 나비를 든 35세쯤 되어 보이는 낯선 남자를 만나러 어딘가로 갔다. 소녀는 그 남자를 만나 그의 어머니의 얘기를 전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처음 뵙지만 어머님께서 남기신 소원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아저씨 팔찌는 어머님 생신 선물이죠. 아저씨 엄마는 이렇게 떠나신 후에 아저씨가 슬픔에 빠져 행복한 삶을 찾지 못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저씨가 다시 살아나서 삶의 기쁨을 되찾기를 바라고 있다고 해요. 저 파란 나비는 아저씨 엄마의 영혼이에요. 남자는 소녀의 말을 듣자 눈물이 흘리기 시작했다. 고마워, 얘야. 정말 고마워. 소녀는 사람이 적고 길가에 아름다운 자연이 가득한 한적한 길을 따라 자유롭고 상쾌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걷던 중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얘야, 너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어. 소녀는 목소리의 주인을 찾았을 때 소녀는 자신이 보이는 것을 놀랐다. 그 주인은 바로 붉은 개미였다. 안녕하세요. 개미 아저씨,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세요? 네, 이틀 후에 폭우가 내릴 거예요. 그때 산에서 빗물이 쏟아져 내려와 이 동네 도로가 물에 잠길 거예요. 이 동네는 산 뒤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사실을 담당자들에게 꼭 말씀해 줘야 해요. 소녀는 기후 관련 소식을 접하자마자 보안 사무실로 가서 이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보안 요원들은 소녀의 정보를 얻은 후 모래주머니로 산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의 흐름을 막아 물길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틀 후 폭우가 쏟아졌다. 폭풍우가 강하지만 소녀의 정보 덕분에 산 근처에 있는 구역들은 홍수를 피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경찰서에서는 그 소녀에게 시민 공로상을 수여했고 그날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자연의 여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앞으로도 그 소녀는 가이아 여신이 준 재능을 활용하여 사람들과 세상을 계속해서 도와주면서 살아갔다.